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어 사전 1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나머지 감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감자를 보면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죠.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물수가 들어갔죠.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감자는 기본자가 이겁니다. 밑에 것은 그릇입니다. 그릇. 그래서 그릇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는 왼쪽에 쇠금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쇠로 만든 무엇이죠. 그 다음 이것이 기본 글자입니다. 감자입니다. 감 기본 글자이고, 나무목이 들어갔으니까 나무의 종류가 되겠죠. 그 다음 이것은 눈목이 들어갔으니까 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글자는 견딜 감자인데, 사실 이것은 파생 글자가 없이 요것 하나만 보통 쓰입니다. 견딜 감자입니다. 우선 이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창과의 창입니다. 사람이죠. 그러면 옛날에 사냥을 할 때 창을 든 사람 옆에 뭐가 있습니까?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개술자예요. 그 개에게 입으로 구령을 붙이는 겁니다. 물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함께란 뜻입니다. 함께. 밑에는 마음심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함께 느끼는 겁니다. 느낄 감자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감은 느낀다는 뜻이지만 각은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뜨겁구나 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 먼저 느껴야죠. 그래야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각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물이 증발이 되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줄어들다, 덜 감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릇 명자입니다. 그릇 명, 그릇. 그래서 그릇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왼쪽에 쇠금이 들어갔죠. 그래서 살펴보는데 무엇으로 살펴보느냐? 옛날에 청동 거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금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거울 감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우선 이것은 손입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귀이자죠. 귀이. 그래서 손으로 적의 귀를 잘라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을 쳐서 공격해서 귀를 자르는 모습이죠. 그래서 용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무목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감자나무라고도 하는데, 감자나무. 그 다음에 이것은 눈목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눈으로 굽어본다는 뜻입니다. 새처럼 날면서 위에서 눈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굽어볼 감. 그 다음에 요 글자는 그 기자입니다. 그 기자. 그 기자인데 무엇인가 막혀 있죠. 그리고 이것은 흙입니다. 그런 상황을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내하다라고 할 때 쓰는 한자인데, 그 낱말 위에는 별로 쓰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요건 함께란 뜻이죠. 마음심. 그래서 함께 느끼는 것. 느낄 감자입니다. 감개. 개도 역시 왼쪽이 마음심이에요. 그래서 느낀다는 뜻입니다. 무량은 양이 없다가 아니라 양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끝이 없다. 이것이 감개무량이죠. 그 다음에 격은 왼쪽에 삼수변에 들어가서 이거는 파도, 큰 파도, 물결입니다. 그래서 어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 이것이 감격이죠. 감동은 움직일 동자죠. 동사. 그래서 그 느낌의 움직임을 받는 것, 감동을 받았다. 이것은 오른쪽이 이름 명자인데 왼쪽은 쇠금입니다. 그래서 쇠나 돌에 이름을 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새길 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함, 그 다음에 회사 사장의 명패,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받은 것이 감명입니다. 이것은 쏠사자인데 왼쪽에 말씀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고맙다라고 말로 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것이죠. 이것은 서로 상자인데 마음심이 들어가면 마음이 받은 느낌, 이것이 감상입니다. 생각 상자입니다. 이것은 다칠 상자인데 슬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슬픔.
그래서 죽고 다친 사람을 사상자라고 하죠. 그리고 다친 곳을 상처라고 합니다. 감상적, 쉽게 슬픔을 느끼는 것이 감상적이고, 그러면 이제 감상주의라는 건 뭐냐? 1920년대 우리나라 3.1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슬픔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시들 보면 굉장히 슬픔과 비탄, 이런 정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감상주의죠. 그 다음 멜랑콜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용어라고 하는데, 멜란이라는 것은 흑인들에게 많다는 멜라닌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쓸개, 담에서 나오는 액체, 이것이 합해지면 우울하고 비관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멜랑콜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 이건 물은 금지를 나타내죠. 그런데 왼쪽에 소구가 들어가면 이것은 물건 물자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대상을 물이라고 하죠.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합니다. 감성. 그거에 비해서 형제의, 조국의 이런 것들은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지만 분명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질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사.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이자는, 이건 다를 이자입니다. 다를 이. 다를 이. 근데 이 성자가 들어가면, 이 성은 보통 젠더, 섹스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단어일 때 이 성자를 많이 씁니다. 왼쪽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섹스가 다른 상대방이 이성이죠. 근데 이제 동성은 섹스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좋아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라든가 로마의 귀족에게는 이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라든가 알렉산더도 역시 동성애자였다는 거죠. 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젊은 남자와 사귀는 것, 이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을 못하면 뭔가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대접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더도 역시 인도를 공격해 들어가다가 중단하고 돌아오는 길에 열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사실은 동성애의 결과가 아니었을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 감수성, 요 위에 있는 건 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것도 손이고, 손으로 주고받는 것, 이것이 수입니다. 이건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남들이 잘 못 느끼는 것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질, 이것이 감수성이죠. 그 다음에 이 염자는, 이것은 왼쪽에 삼수면에 들어가서 물들이는 겁니다. 염색을 하는 거죠. 염색. 그래서 오염되었다, 감염되다, 염색할 때 이 염자 씁니다. 물들 염자예요. 그 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은 사람의, 왼쪽에 마음심 들어갔죠. 사람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바깥의 어떤 외물,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이것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감지기가 있죠. 느껴서 안다는 겁니다. 열감지기, 화제감지기, 이런 것들이 있죠. 감지덕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지는 목적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고마워한다,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한다는 것이 감지덕지입니다. 감탄사는, 타는 탐복하다는 뜻이죠. 여기에 들어가면 이 오른쪽은 목과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고 감탄하는 것, 소리로, 목으로 하죠. 감탄사고, 성은 성스러운 은혜, 즉 임금의 은혜죠. 성은혜, 감읍하옵고, 요거는 설립자인데 왼쪽에 삼수문에 들어간 울읍자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호소하는 것을 읍소한다라고 하죠. 울면서 누구를 참해요? 마속을 죽였죠. 그것이 읍참마소죠. 읍은 울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감동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 다음 오감에는 이것이 있는데, 자, 감은 느끼는 것이고 각은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각이라고 했어요. 감각, 센스. 5가지가 있죠. 시는 보는 것, 청은 듣는 것, 미는 입구가 들어갔죠. 맛보는 겁니다. 맛. 그 다음에 취는 냄새입니다. 냄새를 맡는 것이죠. 맡을 후자입니다. 후각. 그 다음에 닿을 촉, 촉각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식스센스인데, 자, 인간은 몇 개의 감각을 갖고 있어요? 5개밖에 없죠. 그런데 이 왼쪽에 이 소년은
여섯 번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각. 그 여섯 번째 감각이 뭐냐? 바로 귀신을 보는 능력이에요. 오른쪽에 이 브루스 윌리스는 아동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상담 의뢰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귀신이 보인다고 하면서 상당히 불안감에 떨고 있죠. 그래서 이 의사가 상담을 시작했는데, 근데 이 아이는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무섭고 두렵지만 귀신의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그랬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의사의 등을 보여주는데 등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어요. 총구멍이죠. 사실은 이 의사는 옛날에 치료를 해줬던 환자에게 총으로 살해당한,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귀신인 겁니다. 결국은 그 자신이야말로 억울함을 지닌 귀신인 거죠. 처음에는 이 의사가 이 아이를 상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아이가 억울함을 지니고 죽은 이 귀신을 상담해 준 거죠. 그래서 상담받은 것은 누구예요? 아이가 아니라 바로 의사, 이 자신인 겁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환자인 거로 쭉 가다가 갑자기 상담자는 의사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돌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반전이라고 합니다. 문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죠. 반전. 반은 거꾸로, 손이에요. 손으로 뒤집는 겁니다. 요건 오로지 전자인데 왼쪽에 수레거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돌전자입니다. 돌전. 그래서 지구가 자전한다, 공전한다, 회전한다, 운전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휙 꺾어지는 것, 이것을 반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전자를 보면 전, 오로지 전, 전할전, 돌전,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벽돌입니다. 벽돌전자입니다. 그래서 전탑을 보겠어요. 이 벽돌로 만든 탑이 분황사인데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이 모는 모의고사처럼 이 모는 틀, 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아니라 어떤 틀의 형태를 빌어서 모의고사처럼 시험의 형태를 빌어서 오른쪽은 의심한다는 뜻이지만 왼쪽에 손이 들어가면 이것은 흉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흉내내는 게 뭐예요? 의성어죠. 동작을 흉내내는 건 뭡니까? 의태어입니다. 그래서 물을 의자에 왼쪽에 손수가 들어가면 이것은 흉내낼 의자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하죠. 의는 흉내낼 의자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흉내낼 의. 그래서 이제 모전석탑이라는 건 뭐냐? 저는 벽돌이죠. 벽돌을 흉내내서 만들어진 돌로 만든 탑이기 때문에 모전석탑입니다. 이건 다음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로지란 뜻이죠. 한 가지. 공은 공격한다란 뜻이에요. 오른쪽에 손이 들어갔죠? 왼쪽은 공업이라고 할 때 쓰는 공자입니다. 왼쪽이 음이고 오른쪽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한 가지만 파는 것, 이것이 전공이죠. 전문할 때 이 문은 분야란 뜻이죠. 그 다음 왼쪽에 사람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설,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고대 소설들은 다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일대기 전개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개 형태. 그래서 춘향전, 심청전처럼 전부 다 고대 소설은 제목이 무슨 전, 이렇게 끝납니다. 왼쪽은 수레거죠. 그래서 수레바퀴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한다, 공전한다, 또는 자동차를 운전한다라고 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왼쪽이 흙토입니다. 흙을 구워서 만든 게 뭡니까? 벽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벽돌전자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분황사 모전석탑, 이겁니다. 이 사진.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것은 사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자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았을 때 하는 이야기를 사자후라고 하죠. 후는 목구멍입니다. 입이 인후과 할 때 후, 목구멍입니다. 목청. 그래서 진리의 깨달음의 소리를 사자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것을 보시면 사진이 작아서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벽돌이에요. 석탑을 흉내내서 모의고사 흉내내는 거죠. 모범, 틀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로 만든 것이 모전석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황사 모전석탑인데, 원래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승려들이 수행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한 것이 이 사진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돌로 되어 있지만 문이 있죠. 그래서 이건 양쪽에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평방이 있고 문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는 승려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공간이 탑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법당이 생기면서, 법당을 금당이라고 하는데, 법당이 생기면서 탑은 작아지면서 상징적 의미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문 양쪽을 지키고 있는 둘이 있죠? 이게 금강역사인데, 금강역사. 이 금강역사 확대해서 보면 왼쪽에 그 금강역사는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최초의 글자가 알파벳이 R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산스크리트의 마지막 알파벳 글자가 홈이래요. 그래서 아와 홈을 합하면 옴이 되기 때문에 불경을 읽을 때 보면 옴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리 옴도로도로 지비사바하 할 때 옴입니다. 옴. 한 20년 전인가 일본에서 옴 질교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맹독성 물질을 지하철에 뿌려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것도 역시 옴 질교입니다. 이 구조는 뭐가 같으냐면 카톨릭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다. 이 그리스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아닙니까? 즉 나는 처음부터 끝,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근본이라는 거죠. 근본.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에서도 아와 홈을 합해서 옴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본, 토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 탑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탑.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목탑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자꾸 불이 나고 불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전탑으로 바뀝니다. 즉 벽돌을 구워서 만들죠. 벽돌을 구워서. 그리고 그 뒤에는 석탑으로 바뀌어요. 돌로.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신라의 황룡사 구축 목탑이 있죠. 지금 다시 재건했는데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은 신라 기술자가 아니라 백제의 기술자가 와서 지었다고 하고 이게 뭐 황룡이 나타나서 절을 지어라 해가지고 짓게 됐다고 해요. 결국 이 목탑의 기술들은 이게 일본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법융사, 일본식 발음으로는 호류지라고 하죠. 호류지. 법융사 5층 목탑과 금당, 그러니까 금당은 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처음엔 탑이었지만 나중에는 승려들의 수행 공간으로 바뀐 법당. 여기에 이제 금당 벽화가 유명하죠. 그래서 고구려의 담징이 그렸다라고 하는, 그래갖고 이제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참새가 날아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 금당 벽화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목탑은 가서 보았지만 금당엔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기가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다시 지었는데 그때 이제 벽화도 없어져가지고 지금 있는 것은 모조품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모조품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조차도 입장이 불가하대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일본은 쇼토쿠 태자 때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한 불교 국가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쇼토쿠 태자가 육식을 금지시켰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일본도 약 260년 정도를 이제 쇄국 정치를 취하는데 그때 이제 종교 포교만을 목적으로 한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미국의 페리 제독이 쇠로된 배, 그전에는 다 목선이었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쇠로된 배를 끌고 와서 그래서 그 쇠의 색깔 때문에 미국의 군함을 흑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포를 쏘면서 결국 항복해가지고 일본은 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천황이 페리 제독을 만나보니까 키가 거의 자기가 2배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쫄리죠.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이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육식을 권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전통은 불상셀,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상살생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승려들이 천황이 배교를 했다. 불교의 가르침을 깨뜨렸다라고 해서 천황을 죽이겠다고 이제 칼을 들고 천황 궁에 침입하죠. 물론 나중에 다 진압됐지만 어쨌든 이 일본은 페리제독과 그 서양 군대를 보면서 굉장히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잘 먹여야겠다 해서 고기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천 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던 일본 사람들이 잘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굴해낸 요리가 돈가스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얇게 썰어서 그것이 고기가 아닌 척 하기 위해서 또 밀가루를 입혀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먹게 했던 것이 돈가스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육회도 당연히 안 먹었었는데 그 고기에서 나는 노린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육회를 먹을 때 보면 위에다 계란 노른자를 이제 올려서 비벼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에서 육회를 먹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의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계란 노른자를 비벼 가지고 먹었다는 거죠.
하여간 처음에는 탑이 목탑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법흥사지 7층 석탑 같은 경우에 보면 전탑입니다. 안동에 가보니까 이 일본 애들이 그 철도를 만들면서 그 전탑 앞을 철도로 완전히 막아서 바깥에서 안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참 야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분황사 모전석탑이 나오고, 모전석탑. 그러니까 결국은 석탑인데도 돌로 만들었는데도 벽돌을 흉내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전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이 모전석탑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잘 아시는 것처럼 익산의 미륵사지의 석탑이 있죠. 이 미륵사지 석탑도 보면은 굉장히 커요. 분황사 이것처럼 문이 있어가지고 이 안이 원래 수행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알고 있는 불구사의 다보탑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탑의 대부분들은 다 석탑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석탑은 층수가 3층 내지 5층처럼 홀수입니다. 이 홀수는 양이거든요. 그럼 이제 양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단을 만들 때 사각으로 기단을 쌓습니다. 사각은 방이라고 하는 건 땅을 의미하고 이것은 음이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갖추기 위한 것인데 원나라의 그 탑들을 보면 짝수 탑들도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홀수탑이냐 짝수탑이냐. 그 다음 이것은 삼수변에 들어갔으니까 물이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덜감. 그래서 더하고 감한다. 즉 빼는 거죠. 감. 그 다음에 승. 곱하고. 그래서 2승, 3승 그러지 않습니까? 세제곱, 3승. 곱하고 제는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가감승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격이 줄어드는 것, 감가. 그래서 그것을 서로 회계장부에서 빼버리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을 줄이는 것, 체중, 감량. 그 다음에 봉급을 줄이는 것, 감봉이죠. 요거는 받들 봉자인데 왼쪽에 사람이 들어가면 봉급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작을 소자죠. 그래서 소의 반대는 대죠. 그래서 대소.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이것은 획입니다. 즉 개수를 따지는 거예요. 따지만 이것은 적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은 게 소년이죠. 소년. 이 전체를 다 써야 됩니다. 많다 적다라고 할 때는 다소라고 할 때는 이걸 씁니다. 다소. 대소 다소. 그 다음에 세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감세죠. 조세. 조와 세는 원래 다른 것인데 하여간 다 세금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것을 줄여주고 면제시켜주는 것이 조세 감면이죠. 그 다음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감속입니다. 속도를 더하는 건 가속이죠. 그 다음에 회사원, 자기 회사의 인원을 줄이는 것, 이것이 감원이죠. 그 다음에 자본을 줄이는 것이 감자입니다. 그러면 자본을 늘리는 건 뭐죠? 증자이죠. 그래서 증감. 그 다음에 형벌을 줄이는 것이 감형이죠. 그리고 10년 감수했다. 수는 목숨,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70까지 산다면 70이라고 하는 생명을 줄이는 것, 이것이 감수입니다. 10년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보다 10년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놀랬다 그런 뜻이죠.